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업 영업의 전문화를 위해서 글을 쓰고 강의하고 있는 프론티어 비즈 대표 박주민입니다. 오늘은 영업 혁신이 경영 혁신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준비된 자료 화면을 띄워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토픽은 영업 혁신이 경영 혁신이다가 되겠고요. 크게 세 개의 스테이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각각은 영업 전략이 곧 기업 전략이 되는 시대, 그리고 시장과 고객이 원하는 영업 전문성의 요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업 조직 혁신을 위한 3단계 프로세스를 안내해 드림으로써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스테이지로 영업 전략이 곧 기업 전략이 되는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크게 제가 두 개의 그림을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회사 중심의 정책 주도 조직과 고객 중심의 영업 주도 조직이 되겠습니다. 뭐 왼쪽에 보시는 그 아주 버티컬한 수직적 구조의 회사 중심 정책 주도 조직은 지금까지도 가장 많은 기업들이 추구하고 있고 또 운영되어지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죠. 빨간색으로 제가 박스 안에 영업 관리자의 좀 스탠스를 각각 나누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과거의 영업 관리자들은 철저하게 매출 관리, 뭐 심지어는 근태 관리까지 하는 그런 그 기능들을 좀 위주로 했었던 것이죠. 소위 부가가치가 나는 어떤 영업 전략을 수립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거의 그 기능이 크지 않았어요. 즉, 잘 만들어지는 제품을 시장에 잘 공급을 해서 그달그달의 마감을 잘 해결을 하면 그렇게 해서 목표로 했던 매출만 달성을 하면 그 영업 조직 그리고 그 영업 관리자는 굉장히 해피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판매 중심의 패러다임에서는 영업 관리자의 기능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변화가 빠르고 또 경쟁이 치열한 구조이기 때문에 고객 접점에 있는 고객의 니즈들을 제대로 진단해서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성과를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른바 고객 중심의 영업 주도 조직이 그 어느 때보다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시대가 됐다라는 것이죠. 영업 주도 조직이라는 것은 어떤 조직을 말하는 걸까요? 네, 고객 접점에서 영업의 기능이 최우선시 되면서 기업의 전략이 곧 고객 중심의 영업 전략으로 운영이 되어지는 조직을 고객 중심의 영업 주도 조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뭐 영업 주도 조직이 중심이 되니까 기업을 쥐락펴락한다라는 의미가 결코 아닌 것이죠. 그만큼 이제는 기업 경영의 생존이 고객에게 달린 부분이 과거보다도 훨씬 더 그 포지션이 커졌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의 영업 관리자가 아니라 전략 영업 마케터로서 마케팅의 기능과 영업, 세일즈 매니지먼트의 기능을 동시에 어, 해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필요한 시대가 왔다라는 겁니다. 물론 대기업들은 이 기능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케팅의 기능과 세일즈의 기능을 이렇게 따로따로 운영을 합니다만은 사실 본질적으로는 고객을 만족시키고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마케팅이나 세일즈나 사실은 동일한 목표를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만 정책적이고 미디어를 활용하는 부서가 이제 마케팅이라면 어, 보다 더 전술적이면서 고객 접점에서 대면을 통해서 즉 셀러가 하나의 미디어가 돼서 고객의 아주 리얼한 정보들, 리얼한 시장의 이슈들을 끌어와서 회사의 영업 전략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기능이 기업 경영의 차별화를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교두보가 아닐까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시대가 왔다는 것이죠. 다행스럽게도 오늘날에는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물결 속에서 우리가 클라우드 기반의 사스를 활용을 해서 이러한 고객 중심의 영업 주도 조직을 운영하기가 매우 용이해졌다는 거죠. 즉 뭡니까? 영업 대표들이 고객을 만나서 고객의 이슈들을 핸드폰을 통해서
앱만 키고 거기에 소위 영업 SFA라고 하는 SaaS 프로그램만 제대로 우리가 활용을 하면은 실시간으로 CEO부터 고객 접점까지 그리고 모든 전사의 유관 부서가 그 데이터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적기에 발빠르게 시장과 고객에게 대응을 할 수가 있다.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다. 새로운 가치와 솔루션을 제공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이제는 기업의 기능은 철저하게 영업 중심의 고객 중심의 영업 주도 조직이 되어서 지속 가능한 성과를 만드는 기업으로 운영해 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 바로 그것이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 말씀드리는 영업 전략이 곧 기업 전략이 되는 시대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받침하는 하나의 이제 시대적 흐름들이 흐름들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이른바 마켓 오리엔테이션 시대다. 시장을 대응하는 시대다라고 아까도 살짝 언급을 드렸는데 아주 과거에는 뭐 물건을 무조건 만들기만 하면 잘 팔리던 시대였기 때문에 굳이 뭐 어떤 그런 그 영업 전략이라고 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제품을 잘 만들어서 적기에 공급을 하고 납품을 하고 대금만 잘 받으면 됐던 거거든요. 바로 그런 생산의 시대와 판매의 시대가 1970년대 말까지 계속 운영이 되어지다가 1980년대 때 이제 컬러 TV가 나오고 경쟁이라고 하는 논리가 더욱더 강화가 되고 또 이제 점점 90년대로 접어들면서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되면서 이제는 마케팅 차별화의 시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오프라인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마케팅 차별화를 통해서 이제 상향 평준화된 제품력이나 기술력들을 커버리징을 해줘야만 하는 거죠. 마케팅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는 이 마케팅마저도 너무나 천편일률적이고 모두가 다 비슷비슷해지고 있기 때문에 차별화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렇다면 마지막 남은 교두보는 뭐냐? 고객 접점에서의 세일즈 차별화만이 기업 경영을 차별화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마지노선이 되었다라고 보는 견해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이른바 시장 대응의 시대가 사실은 이미 도래를 했고 거기에 누가 더 발빠르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시장 대응의 시대에서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들 중에는 아래에 보시는 고객 경험 중심의 사고가 중요하다, 뭐 기술과 데이터가 중요하다, 또 휴먼 터칭에 의한 강력한 고객 릴레이션십이 중요하다, 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한 발빠른 대응, 즉 애자일 경영이 중요하다. 이러한 얘기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 다룰 것은 영업 전문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것에 관한 이야기도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제가 오랜 기간 공부하고 또 연구해서 한 장의 장표로 그렇다면 시장과 고객이 원하는 영업 전문성의 요체가 무엇이냐 요것을 좀 제가 여러분들께 다이제스트해서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이른바 컨설턴트형 영업대표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제는 영업사원이라는 표현보다는요, 컨설턴트형 영업대표, 또 다른 말로는 제가 자주 즐겨 쓰는 전략 영업 마케터, 뭐 용어가 좀 헷갈리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컨설턴트형에다가 방점을 두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대표들이 갖추어야 될 전문성은 크게 선별된 지식과 신뢰 자본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자본이라는 용어를 제가 뺐고 선별된 지식과 신뢰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별된 지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사실상 오늘날의 많은 고객들은요, 정보가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는 것입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내가 믿을 만한, 즉 신뢰할 만한 정보가 무엇인가를 선별해주는 컨설턴트형 영업대표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제품과 솔루션에 대한 지식은 기본이고요. 이제는 Trusted Business Advisor라고 해서 종합적인 경영 능력과 사고를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플러스 해당 어카운트, 본인이 맡고 있는 섹터와 고객에 대한 면밀한 스터디,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고객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만을 이제 셀렉트하는 거죠. 골라서
선별된 지식을 제공해 주어야 고객이 편안하고 그리고 편안하고 고객이 자유롭게 본인들이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백업해주는 기능이 선별된 지식이 되겠고요. 두 번째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오늘날의 트러스트 캐피탈리즘이라 그래가지고 이 영업 대표들이 갖추어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이자 이제는 이것도 실력으로 평가받고 있는 부분이 바로 신뢰라고 하는 자본이 되겠습니다. 자, 신뢰는요,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크게 보면 acceptability와 affordability로 나뉘어지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아, 나는 이 영업대표와 이야기를 좀 더 계속 해보고 싶어. 이 영업대표의 이야기가 뭔가 나한테 의미가 있는 것 같아. 바로 이러한 것을 주는 신뢰가 바로 수용 가능성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affordability, 감당 가능성은 이런 거죠. 아, 이 정도면 내가 한번 리스크를 안고 이 영업대표와 계약을 해도 되겠어.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해야 되겠는 걸 시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계약으로 이끌어질 때 바로 계약을 이제 한번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생각할 때 바로 이것을 감당 가능성, affordability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수용 가능성과 이 감당 가능성은 무엇으로부터 오는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실력, 두 번째는 꾸준함, 그리고 세 번째가 진정성이 되겠는데요. 꾸준함과 진정성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꾸준함과 진정성을 묶어서 우리는 보통 전문가들은 관계 헌신성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첫 번째 실력을 성과 창출성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실력에 대한 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꾸준함과 진정성은 뭐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될 테니까요. 실력은 이런 겁니다. 해당 컨설턴트형 영업 대표가 고객사 내부에 깊게 침투해서 그 고객사가 갖고 있는 객관적인 성과와 그리고 그 고객사 내부에 있는 다양한 구매 영향력자들의 개인적인 성취를 파악해서 그것을 영업의 전략으로 삼고 고객에게 적절한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자, 바로 그것을 실력이 있는 영업 컨설턴트형 영업 대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바로 이러한 실력, 꾸준함, 진전성을 바탕으로 해서 고객에게 수용 가능성과 감당 가능성을 줄 수 있는 신뢰 자본, 플러스 선별된 지식을 제공해 줄 수만 있다면 소위 이러한 유형의 영업 대표를 전문성을 갖춘 컨설턴트형 영업 대표 혹은 전략 영업 마케터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 시장과 고객이 원하는 아주 바람직한 영업 전문성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영업 조직 혁신을 위한 3단계 프로세스인데요. 이것은 제가 운용하고 있는 프론티어 비즈에서 제공하는 하나의 3단계 프로세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뭐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저는 제가 고객들을 대할 때마다 항상 제안하는 하나의 3단계 프로세스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을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변화 관리고요. 두 번째는 역량 강화, 세 번째는 사스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각각은 영업을 하는 모든 그 직원들에게 마인드를 제고하는 소위 자신이 갖고 있는 업의 개념에서 가치를 발견을 하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직업적인 자부심을 고취하는 데 포커스를 둡니다. 이 영업이라고 하는 업종은요, 특별히 좀 그 특성이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기업 내에서 유일하게 독립적인 기능을 하는 유일한 부서거든요. 즉, 고객과 마주해서 카운트 파트너로 고객의 다양한 클레임이나 요구사항들을 응대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직업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을 뿐만 아니라 고독한 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서는 단순한 어떤 뭐 치열업을 하고 기분을 좋게 하는 마인드 변화 관리가 아니고요. 4차 산업혁명을 포함한 앞으로 다가올 AI 기반의 뭐 5차 산업혁명, 6차 산업혁명이 온다 할지라도 굳건하게 직업적인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그 자료와 근거들이 있거든요. 바로 그러한 것들을 제가 제시를 함으로써 이들에게
정말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가 있으며 이것이 굉장히 안정적인 직업이구나. 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략 영업 마케터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략 영업 마케터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론을 제시하는 특강을 통해서 이들의 마인드에 강력한 영업 DNA를 제공하는 것. 이것이 저는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잘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역량을 강화해서 실력을 배양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주창하는 전문가 영업과 전략적 판매 컨텐츠를 통해서 이들의 영업 전문성을 기본적으로 다지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는 이제 컨설팅 방식을 통해서 해당 영업 대표들이 본인이 맡고 있는 산업이나 섹터 그리고 어카운트별로 아주 치밀한 고객 전략 수립을 세우는 데까지 가는 것을 저는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인드와 실력이 갖추어지면 끝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또 개념이 있는데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죠. 이제는 이 DT를 적극적으로 이제 도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들이 외국에 비해서 국내 기업들이 좀 다소 더딘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러한 그 DT를 구축을 함으로써 보다 더 고객 중심의 영업 주도 조직을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마련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아까 제가 그 서두에 회사 중심의 정책 주도 조직 시절 때 말씀을 못 드렸던 게 제가 그 영업 활동을 했던 과거에는요. 영업 일지라는 걸 썼습니다. 즉 고객을 만나고 회사로 돌아오면요. 상사에게 보고를 했어야 했어요. 너는 오늘 고객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고 또 무슨 밥을 먹었고 심지어는 저녁 때 무슨 어디 술집에 가서 무슨 얘기 나눴어? 이런 거를 구두상으로도 보고를 하고 또 문서로서 일지를 작성해서 보고를 했어요. 바로 그것이 이른바 오늘날의 데이터입니다. 고객 기반의 데이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됐잖아요. 이제는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거기에 SFA라고 하는 영업 솔루션 애플리케이션을 깔아서 클라우드 기반의 SaaS 앱을 깔아서 고객 접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고객의 니즈나 애로사항을 접수해서 실시간으로 그것을 공유를 하면 CEO부터 전사 모든 유관 부서가 함께 그것을 공유함으로써 그것을 제품 R&D에 또 어떤 새로운 어떤 마케팅 정책을 입안하는데 또 고객의 어떤 CS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 클레임을 이제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빠르게 애자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다른 기업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좋은 시대가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활동들은 사실 영업대표 한 사람 한 사람이 Trusted Business Advisor라고 해서 하나의 소사장제, 소위 말하면 소경영자로서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은 신경을 좀 써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모든 과정들은 꾸준하게 관리가 되어져야 되고 꾸준하게 이제 독려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영자의 결단과 꾸준한 지원, 추진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정리하면 마인드와 실력, DX 기반에서의 고객 접점에서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사스 솔루션을 시스템으로 구축할 수만 있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더라도 우리의 영업 조직을 보다 더 경쟁력 있게 갖추어 갈 수 있는 혁신의 3단계 프로세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할 내용들은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